1929년 겨울, 경성의 골목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종로거리를 따라 늘어선 붉은 덕돌 건물 위로 일장기가 펄럭였고 군화 소리와 일본어 고함이 골목마다 메아리쳤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숨을 죽였다. 거리는 활기 있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감시와 억압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그 안쪽 작은 다다미 방에는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윤세준, 28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신문사 기자였지만 속으로는 독립운동 세력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은밀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글은 단순한 기사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오늘은 반드시 전단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옆에는 어린 누이 윤수진이 있었다. 20살을 간 넘긴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세준에게 보내면서도 묵묵히 형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형, 오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세준은 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이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는 신문사에서 받아온 종이 몇 장을 두루마기에 숨기고 골목으로 나섰다. 시장 골목은 이미 한산했지만 희미하게 남은 등불과 주막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었다. 세준은 조심스레 전단을 골목 곳곳에 붙이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흘려두었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자유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뒤를 스치는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헌병 2명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세준은 재빨리 골목 한쪽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헌병들은 다른 길로 향했고 그의 숨은 고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종이를 주워든 소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거 형님이 쓰신 거죠? 떨리는 목소리에 소년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세준은 미소를 지었다. 맞다. 하지만 이건 이제 내 손에 달렸다. 잘 간직해라. 소년은 두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며 마치 금보다 소중한 보물인 양 소중히 여겼다. 집으로 돌아온 세준은 수진과 마주 앉았다. 수진의 눈에는 안도와 동시에 불안이 스쳤다. 세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도 무사했어. 하지만 기억하거라. 언젠가 이 땅에도 봄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는 것뿐. 수진은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언제가 되어도 형과 함께 자유로운 조선을 볼 날이 올 거라고. 그러나 그날 밤 경성의 다른 골목에서는 헌병들이 전단을 수거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헌병들은 전단을 찍고 행인들을 검문했다. 세준이 남긴 작은 불씨는 이미 일본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밤 세준과 수진의 집 앞에서는 히라타 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일본 경찰이자 경성에서 불온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골목 깊숙이 스며들며 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이 불씨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히라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세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등잔불 아래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펜을 잡고 있었고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과 위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조국의 자유를 향한 그의 의지. 그리고 그 옆에서 흔들림 없이 함께 서 있는 수진. 작은 다다미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한 조각의 희망을 지켜내고 있었다. 겨울의 경성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바람은 골목 틈새마다 파고들어 사람들의 숨결을 흩뜨리고 집 안불빛은 창문 너머로 흔들렸다. 낮에는 겉보기로 평온한 거리였지만 밤이 되면 골목 곳곳에서는 작은 긴장과 공포가 흘렀다. 일본 헌병들의 순찰과 감시가 더 잦아졌기 때문이다. 세주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며칠 전 배포한 전단으로 인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최근 히라타 켄지의 움직임이 점점 날카로워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히라타는 경성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추적하는 일본 경찰로 그의 눈은 모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 원고는 평범한 기사처럼 보여야 한다. 세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글자를 곱씹었다. 겉으로는 경제 기사, 농업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문장 속에는 은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독립군에게 전달될 시기와 장소, 동선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세주는 수진과 함께 은밀히 청운각 뒷마당으로 향했다. 등불이 가득한 기생집의 뒤편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다. 오늘 밤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낮게 속삭였다. 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서 작은 쪽지를 받았다. 종이 위에는 일본 관리들의 병력 이동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의 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그 결연함은 공포와 맞닿아 있었다. 두 사람은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러나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에 마음이 긴장했다. 일본 순사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예리하게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다. 우린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준이 낮게 말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골목 어둠 속에서 담배 연기를 피우며 나타난 히라타 켄지의 실루엣이 두 사람을 압도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윤세준, 내가 남긴 전단과 기사를 눈여겨보았다. 히라타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세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단지 쪽지를 품에 숨기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며칠 뒤 세준과 수진의 동료 중 한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이는 정보를 전하는 연락책 중 한 명으로 신문에서 립을 열 경우 수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세준은 마음속으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지만 흔들리면 안 됐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선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입니다. 수진이 말하자 세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살아남아 정보를 전달해야 해.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다시 골목을 돌아 은밀히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려움 속에서 함께 숨을 고르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눈빛을 확인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신뢰가 섞인 감정이 피어났다. 그러나 경성의 어둠은 그들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히라타는 점점 두 사람의 움직임을 좁혀왔고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세주는 수진과 함께 작은 찻집 구석에 앉았다. 주변의 손님들은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생사의 경계였다. 우린 실패할 수 없어. 세준이 낮게 속삭였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우린 반드시 이길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이 길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찻집 바깥에서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순사들이 주변을 뒤지며 불온한 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성의 골목을 뒤흔드는 긴장 속 윤세준과 윤수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가슴 속 불씨, 조국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조금씩 더 뜨겁게 타올랐다. 경성의 새벽은 유난히 적막했다. 골목마다 눈이 얼어붙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짙은 안개가 집들과 가로등을 감쌌다. 전날 밤 일본 순사들의 추격이 이어진 탓에 거리에는 한치의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윤세준과 윤수진의 심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세준이 낮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형,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해요. 우리가 멈추면 그동안 흘린 피와 눈물 모두 헛되니까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배포해야 할 자료를 챙기고 이미 일부는 은밀히 숨겨둔 통로를 통해 전달하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숨죽인 채 적들의 시선을 피해 움직이는 과정은 매번 숨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배포가 아니었다. 정보 속에는 조선 독립군의 이동과 일본군의 계획, 그리고 민중을 일깨울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골목 건너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히라타 켄지였다. 윤세준, 이번에는 피할 수 없겠군.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세준은 잠시 멈춰서서 수진을 뒤로 숨겼다. 마음속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의를 다졌다. 수진, 아무리 무섭더라도 서로를 믿어야 해. 히라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무자비했고 골목의 공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세준은 손에 쥔 자료를 단단히 움켜쥐고 순간의 선택을 해야 했다.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그리고 눈앞에 선적. 순간 세준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수진, 나를 믿고 이쪽으로 도망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형은 내가 시간을 벌겠어.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일을 이어가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을 빠르게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섞였지만 그 발걸음은 단단했다. 세준은 히라타와 정면으로 맞섰다. 히라타는 날카롭게 손을 뻗어 세준의 팔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세준은 몸을 피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히라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막을 수 있어도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세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순간 멀리서 순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히라타는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세준은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며 그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수진에게 남겨진 희망을 떠올렸다. 한참 후 수진이 안전한 곳에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조국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 오후 경성거리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배포된 자료와 전단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조용히 마음속 각오를 다졌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결의가 점차 퍼져나갔다. 세주는 수진과 다시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두려움과 오늘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결의가 모두 담겨 있었다. 우리 시작한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세주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 불씨를 더 크게 키워야 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자유의 봄이 올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바라보며 경성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을 다짐했다. 고단하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경성의 골목,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세준과 수진의 가슴 속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피로 쓴 자유의 서막이었다.